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입니다. 저녁 식사들 하셨어요? 저는 오늘 또 식사도 맛있게 하고 일찍 여기는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커튼 닫고 맥도날드 앞에서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즐거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눌까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오늘 제 얼굴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때깔이 좀 빛나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프랑스에 들어와 가지고 두 번째 샤워를 했습니다. 참 지저분하게 맨날 샤워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핀잔을 또 좀 주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은 저에게는 오늘 즐거운 정보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해외나 특별히 유럽에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혹시나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은 시에나 일본 차량이죠. 도요타에서 만든 2017년형입니다. 나오자마자 그해 사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잘 굴러먹고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 차량을 여러 번 지금 부분을 개조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필요할 줄 알고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다가 또 뜯어내고 또 다시 다른 걸로 바꾸고 한 지가 도대체 몇 차례 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프랑스를 건너서 겨울 피난 가기로 모로코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겨울 동안 또 필요한 것들을 보수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맨 처음에 이 차량을 기획을 할 때에도 화장실 문제하고 그리고 샤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참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너무 잘했다 싶은 게 샤워장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7년 정도 미국과 미국도 한 48개 주를 한 3번, 4번 돌았어요. 그리고 남미 대륙을 좀 돌아다니고 이제 유럽이 세 번째에 진입을 해서 프랑스 쪽에 나라가 크다 보니 좀 생각 밖으로 프랑스 북부만 지나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중에 이제 가장 불편했던 게 뭐냐? 지금까지 잘 살아왔었는데 북미와 남미에서는 샤워하는데 제 정보에 의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70에 가입을 하고 월 $25를 내면은 2명 또는 3명까지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샤워를 해도 상관이 없는 플래닛 피트니스라고 하는 데를 이용을 해서 카나다 여행과 미국 여행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체인점이 2,800여 군데가 되니까 뭐 어지간한데 가면은 다 있고요. 그 패스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2명 또는 3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국에 한 1년 정도 갔다 오다가 그 패스도 이제 이미 돈을 이제 계약을 재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망가져 버렸는데, 제가 그 카드를 이제 그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열쇠 고리 그 카드를 조그만 거 하나를 줘요. 거기 회원 바코드가 적혀 있는 걸 주지요. 그걸 이제 스캐닝하고 아무데나 입장을 하면은 됩니다. 근데 그게 마감이 돼서 미네소타에서 출발을 해서 캐나다 헬리팩스까지 오는 동안에 한 보름 동안을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미 이 계약이 끝난 그 꼬리표를 가지고 가면은 데이 패스라는 게 있어요. 하루 이용권. 얼마나 좋은지 무료예요. 뭐 계속 가는 데마다 데이 패스 무료를 끊어서 미네소타 저 중부 지역 시카고 옆에서 동부의 카나다 동부까지 오는데 뭐 목욕 때문에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에는 한 달에 25일 정도만 내시면은 저같이 이렇게 차량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야말로 그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죠. 중남미를 여행을 하면서도 이제 나라들이 되게 크거나 길거나 그러기 때문에 트럭 스탑들이 있고
거기에 가면은 다 거의 큰 뭐 마당도 엄청 넓죠. 우리나라 휴게소만한 사이즈예요. 대부분 그냥 주유소 하나가. 그러니까 뭐 거기에 트럭들이 뭐 한 20대 이렇게 있고, 또 세차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커다란 또 뭐 식당도 있고, 그 구퉁이에 가면은 빨래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샤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웬만한 나라에 이렇게 트럭 스탑을 가시게 되면 지나가다가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거기 스탑하셔서 거의 절반 정도는 무료로 해주고, 빨래도 하죠. 손빨래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기계 빨래는 뭐 없고요. 거의 다 손빨래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래를 하고 샤워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뭐 다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2,000원 정도 내면은 남미 전역은 큰 샤워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난번 영상에 원자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에 와서도 그런 테크닉이 좀 될까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 마침 저쪽 그 티베트 쪽에 계시나 지금 어디 계시는 우리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사자바람님께서 아이고 딴 데 가서 저 궁뎅이 비비지 말고 여기 큰 고속도로면 주유소를 한번 가보라 해서 이제 오늘 와서 알아봤습니다. 예, 여기 이제 프랑스에 오게 되면은 뭐 미국 계열의 쉘도 있고, 또 토탈 에너지라고 이 프랑스 그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상당히 규모도 크고 기름값도 시내 기름값보다 한 15% 정도 겁나 비싸요. 근데 이제 시설은 미국식으로 트럭들도 주차하고 있고, 큰 레스토랑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 안에 샤워장이 오늘 있어서 한번 가서 챗 GPT 가지고 또 번역된 걸 들고 가서 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했더니 얼마냐? 내가 먼저 물어봐서 있느냐 했더니 있대요. 그리고 얼마냐 했더니 2유로라고 그래요. 믿기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2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이 조금 넘는데, 어이? 또 물어봤죠. 따뜻한 물 나오니? 그때 웃더라고. 당연하지. 그럼 시간은 몇 분이야? 그랬더니 그런 거 없어. 쓰고 싶은 만큼 써. 해서 오늘 신바람이 나가지고 한번 점검차 봤는데, 글쎄 거기서 또 석회수 많은 이 유럽 물을 필터를 해서 주는 옹달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옹달샘에 가서 물도 푸고 또 양발, 속내의 뭐 등등 빨래거리 들고 가서 오늘 뽀사시하게 뜨끈뜨끈한 물로 아주 잘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뭐 YMCA를 가네, 뭐 풀장애를 가네, 여러 가지 시도가 좀 제가 해봤습니다만은 미국계 쉘 주유소,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고속도로 휴게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한 주유소가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 자기 독점 단지로 써요. 우리나라가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주유소 중에서도 쉘 주유소가 있는 데는 공짜. 근데 조금 도움물이 좀 덜 나와.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토탈 에너지라고 하는 이 휴게소는 2유로를 내지만은 뜨거운 물 아주 따끈따끈하게 잘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화장실에 가면은 3단위로 돼 있어.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단은 옷 벗는 조그만한 장소가 있고, 그 옆에는 이빨 닦고 또 뭐 속내복이나 또는 양발 같은 것도 빨 수 있는 세면대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안쪽에 가면은 뜨끈뜨끈한 물이 무제한 나오는 샤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물을 걸어 잠그고 신나게 뽀사시하게 했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유럽 일정이 44개월 정도를 저 스탄 국가까지 포함해가지고 44개월을 지금 계획을 하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그 다음에 이걸 마치고 한 4년 뒤에 이제 아프리카로 한 2년 정도 계획을 해서 내려갈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년 동안 말이죠. 이렇게 목욕하는 게 힘들다면은 얼마나 애로사항과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오늘 블란즈에서 솔루션을 찾았고, 아마도 저의 기대치로는 이러한 똑같은 시스템들이
또 다른 큰 나라, 뭐 예를 들어서 이태리, 스페인,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우쪽에 가면 에스토니아, 뭐 이런 데도 거의 비슷하게 쉥겐 지역에서 운용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렴하게 샤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의 경험은 이제 그런 정보를 전해드려서, 그럼 유럽 오실 때 브라디보스톡을 통하거나 또는 이쪽으로 캠핑카를 배로 보내가지고 오시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고 지금 와 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오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샤워를 하면서 차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 영상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저를 만나서 같이 이 유럽 여행과 아프리카 여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배를 볼티모 항구에서 실어서 벨기에 앤트워프 항으로 지금 선적을 해서 배가 대서양에 떠 있어요. 오고 있어요. 그런데 차가 크니까 컨테이너에 였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고, 또 둘째, 여기 이 유럽에 오면 또 이제 보험을 그린카드라고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내는 거에 거의 2.8배 수준이야. 깜짝 놀랐어. 물론 이 유럽에서는 외국 차량에게 잘 보험을 해주는 곳도 별로 없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선택 여지가 없어서 보험료도 저에 거의 3배 가까이 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름값이 여기 이 주유소 같은 경우는 1리터에 1.8유로까지 치고 올라갔나? 그럼 1.8유로 곱하기 1,700원을 곱하면 뭐 3,000원대 되나요? 지금 한국도 달러 환율이 아주 많이 올라가서 기름값도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1년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는 1,560원인가 1,580원인가 뭐 그 정도, 1,600원 조금 밑에였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게 프랑스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 6.6배 정도 크나? 나라가 크고 유럽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좀 자세히 보고 놀려고 그러면은 먹는 것보다 기름값이 지금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매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저 같은 이 미니밴으로 오시는 거하고, 또 조금 C클래스형으로 한국에서 보니까 무슨 뭐 프로마스터인가 뭐 하여튼 한국에는 또 좀 차종이 다르던데, 이쪽에는 지금 오는 건 이제 벤츠 스프린터 해서 좀 큰 레귤러 밴이죠. 그러면은 보험료 비싸죠. 또 뭐 무슨 DF인가 뭐 무슨 YDF인가 뭐 무슨 그것도 뭐 청수제 또 여야지요. 또 디젤값 비싸지요. 보험료 비싸지요. 또 자칫 잘못하면 차만 조금 높으면은 컨테이너 못 타가지고 또 해상 운송하시는데 또 애로사항 많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 일단 차가 망가지지 말아야 돼. 차가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려도 좀 좋은 게 좋아. 여기 외국에서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수리비, 부품비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대양을 건너서 갖고 온 차량인데, 그럼 뭐가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공간 활용이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하고 7년 동안 이 좁은 차에서 진짜 딱 한 평이야. 이게 스퀘어 미터로 계산을 하면은 요게 지금 3.5 스퀘어 미터가 나와요. 평면이. 높이가 지금 딱 제 여기 지금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여기 달 정도니까 이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적은 공간인데, 여기에 뭐 부엌 살림 있죠, 책상 있죠, 여기 벽장 있죠, 침대 있죠, 짐 싸야 되고 앞에는 또 운전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디자인할 때도 그렇고, 또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는 뭐 스타리아나 스타렉스나 제 뭐 예전에 카니발이었죠. 요런 급들의 미니밴들 사이즈에서는 정말 공간 한 치 한 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차라리 시크라처럼 르노 마스터나 뭐 저기 스프린터 같이 좀 크면은 뭐 쓸 수도 있고, 거기 뭐 좀 공간을 좀 해서 화장실도 좀 놓을 수 있고 샤워장도 놓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과연 의문이, 과연 해외에 운행하기 위한 이 저같이 미니밴 클래스에서 과연 화장실은 또 그렇다 쳐. 나는 화장실도 없어. 이제 남자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다닐 때도 그 뭐라 그럴까, 화장실이라고는 그 여자 용도로, 우리 집사람 용도로 그 런치 아이스박스 같은 거 있어요. 이제 그걸로 썼어요. 뭐 지금 이제 그것도 필요 없지. 남자니까 나는 그냥 뭐 술병 같은 거 하나 하면 돼.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큰 놈은 비상시가 1년에 한두 번 비상사태가 있긴 해. 밤에. 근데 이제 대부분은 자기 전에 뭐 맥도날드나 뭐 아니면 마켓이나 이런 데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무슨 굳이 좁은 차에다 그 간질스럽게 보라 파티를 연다든지, 또 거기다가 공간이 한치의 뼘이, 지금 이게 한치가 말이죠. 급박한 순간에 거기다가 샤워장을 연다 그러면 샤워장 용 물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또 물을 갖고 다니면 또 히팅을 해야 되잖아. 여름 같은 데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과연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그런 차량 말고요. 저같이 스타리아급, 카니발급 요 정도 미니밴 사이즈에서 해외에 나오시는데 과연 화장실이 필요할까? 왜냐면 공간이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제가 이 유럽에 넘어와서도 미국과 남미 쪽에서 했던 그대로를 할 수 있는가 싶었었는데, 오늘 마침 유럽의 문화가 주차장에서도 역시 이 약간의 비용을 지불을 하면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오늘 실제 체험을 해보고 상당히 기쁨에 넘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4년짜리 이제 목욕을 해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민거리가, 아프리카 가면 어떻게 할까? 물론 아프리카는 이제 좀 더운 날 가야 되겠죠. 우기에 가게 되면은 길이 안 좋아서 진흙탕길에 이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일이 많은데, 꼭 추운 날 말이죠. 지금 알래스카가 영하 10도에서 저쪽에 콜드풋이라고 그 푸르드베이에 올라가는 데는 어제 조사해 보니까 영하 23도야. 얼어 죽으려고 거기 갑니까? 아프리카도 우기에 거기 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날짜를 잘 조정을 하고 맞춰서 더운 날 가면은 물이 귀하죠. 아프리카 같은 데서 물이 귀해서 샤워하기도 힘드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저도 뒤에다가 임시로 뭐라 그럴까, 커튼을 치고, 트렁크를 열어서 커튼을 치고, 안에 있는 약 8갤론이니까 얼마나 되나, 한 30리터 정도 있어요, 청수가. 그 정도 갖고도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중간에는 물수건에다가 얼음이 있으니까 시원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냉수 마찰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이제 끈적끈적한 길을 하면서 가면은, 위에서 저도 샤워 시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야전용이지 실내용이 아니고, 실내에는 제 생활 공간으로 매일 쓰는 생활 공간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저는 화장실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퀘스트를 여러분한테 던져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국내 캠핑장에 또 간다. 국내 캠핑장에 내가 2, 3일이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도 찜질방이라도, 찜질방 하나 5,000원, 7,000원 간다 그래야 돼. 또 싼 데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같이 일일 생활권에 있는 데에서 가면은 오늘 금요일날 갔다 일요일날 돌아오는데, 그 굳이 좁은 차에다가 샤워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난 그 돈질이라고 좀 생각을 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도 이게 국내 캠핑을 위한 시설에도 별로고, 해외에 나가서 이 좁은 공간에, 대개 이제 저는 이제 싱글이지만 두 분도 같이 다니시면은 차가 좁아 죽겠는데, 거기에 무슨 화장실까지만, 샤워장까지 이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좀 리얼리스틱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 유럽에도 캠핑장 안 가도 샤워를 할 방법이 있다. 자, 캠핑장을 저는 가본 적이 없죠. 여태까지 가본 적도 없어서 사실 캠핑장 가격을 잘 몰라요. 가봐서야 알지. 그래서 그냥 들은 풍월에 친구들이나 옆에 이제 여기 같이 여행하는 외국 애들이나 또는 한국 사람들 정보를 듣고 얼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 시설이 없어서 굳이 샤워를 하기 위해서 캠핑장에 갈 일도 없죠. 그럼 이제 저한테는 전기 있죠. 뭐 쿠킹하는 시스템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당장 없는 거는 LPG 가스를 충전을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불맛을 좀 즐기지 못하고 맨날 전기로 하니까 그 맛이야. 고기 좀 한번 지글지글 삼겹살을 좀 해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탄가스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나중에 가스편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스탄 국가를 간다든지 뭐 인도로 제3세계 조금 제3세계 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개천에서 많이 활용을 했고, 다리 밑에 개천 흐르고 그러면은 꼭 나뿐만이 아니고 그 누군가가 다리 밑에서 뭐를 했어. 거기서 빨래도 하고 여러 차례 그랬네. 그리고 이제 남미나 중남미 같은 데 가면은 내가 보기엔 인도나 그런 데 안 가면 개천 있으면 거 들어가서 때 밀고 앉아서 수영하듯이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사람 눈치가 배면 해변가 가서 때는 뭡니까, 바닷물에 좀 불리고, 또 좀 좋은 나라에는 그 해변가에 그 냉수 그 샤워기가 다 있어. 왜냐하면 소금물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래저래 다 피해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유럽에도 가격이 비싸고 물 구하기가 힘들 줄 알고 왔는데, 오늘 제가 주유소에도 최소한 불란서에는 있다. 영국이나 딴 데 모르겠어. 이탈리아는 아직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불란서가 이러니까 조금 희망을 가지고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에 샤워 걱정은 없이 그래도 2, 3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히 캠핑 만드시는 분들이나 꿈꾸고 계시는 분들, 업자분들이나 또 구매자들이 저 자식도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데다가 또 찬물 끼얹네 하실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공간 활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잘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딴 사람이 이렇게 했고 업자가 또 이렇게 추천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외 바깥으로 몇 년 동안 오버랜딩을 하실 생각이시라면은 샤워실은 정말 공간 낭비다. 그리고 물 낭비다. 별로 실용적이지도 않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 데펴야 되면 또 보일러 설치해야지,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굳이 샤워 때문에 돈 들어가지, 참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설비도. 그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의문을 던져보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썰레발 여기까지 풀고요. 오늘 저는 목욕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서 되게 즐겁고 기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